네, 반갑습니다. 12월 23일 월요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먼저 조금 걸어놓고 할게요. 네, 이게 제 화면이죠?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예,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예비 소집 있어가지고 학교 앞 홍보 나가시는 원장님들도 계신 것 같은데 감기를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겨우 내내 우리가 목을 사용해야 되는데 감기에 걸려버리면 참 난감하죠. 그래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3번 우리 학원 학습법 소개 리스트를 볼 겁니다. 근데 요거가 3번이니까 1번과 2번이 이미 있었다는 얘기죠. 네, 1번과 2번 과제를 아직 못 하셨다. 그러면 늦은 게 아닙니다. 네, 계속해서 그 1번, 2번 링크가 살아있으니까 거기에 업로드 하시면은 제가 따라가면서 다 체크 해가지고 말씀드릴 테니까 늦더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3번 그 과제를 보면서 제 느낀 소감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블로거가 돼 가신다. 네. 지금 다른 분들 거 방문해서 읽어보신 분들은 느꼈을 거예요. 블로그가 굉장히 짜임새 있고 가독성도 높고, 네. 상당히 오랫동안 블로그를 해온 사람들처럼 전문적인 블로거처럼 보이는 포스트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죠. 아, 하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유지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전에도 수준까지 올라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걸 유지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네. 헬스장 가서도 폼을 잘 배워갖고 운동하는 것만 보면 정말 대단한 피트니스 전문가처럼 보이는데 그걸 꾸준히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네. 블로그도 그래서 꾸준함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기본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원에서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를 알려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 주제이죠. 엄마들이 궁금한 거 뭐죠? 원장이 누구지? 그리고 학원은 어떻게 생겼지? 보내면 어떻게 공부를 하지? 네.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이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으면 그 밖에 모든 광고들은 그냥 소음이에요, 소음. 네. 그냥, 내 주머니를 털어가려고 하는 광고지 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나의 어떤 진정성을 갖다가 소통을 충분히 해주지 않으면 광고가 의미가 없어요. 아, 여기까지만 와도 그 원장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학원은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기까지만 가도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훨씬 강력한 힘을 갖고 직접적으로 그 상담과 회원 등록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한 스텝 더 가긴 해야 돼요. 우리 학원에서 정말 잘 가르쳐서 비포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아이를 보여주는 거. 결국은 우등생속이라는 말이 되겠는데요. 거기까지 하면 핵심은 다 갖춘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뭐를 해야 되냐 하면은 적극적으로 엄마들이 내 블로그로 유입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키워드들로 유입을 시켜야죠. 무슨 초등학교, 뭐, 입학식, 무슨 초등학교 예비 소집일, 또 뭐 엄마들이 그 시즌별로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들로 정보성 키워드 포스팅을 해서 유입을 시킨 목적은 뭐예요? 그 정보만 제공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정보를 제공한 사람을 내가 알고 봤더니 우리 집 가까운 곳에 있는 유능한 학원 원장님이네. 근데 그 원장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네. 그렇게 함께 보면 좋은 걸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도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소통을 하면은 그래. 앞으로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 궁금한 것도 생기고 도움받을 일이 많은데 이왕이면 이렇게 꼼꼼하게 자기의 교육에 대해 정리해 놓고 철에 맞게 필요한 교육 정보도 제공해주는 원장님을 파트너로 좀 삼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이 들게 유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까지 잘 갖추어진 사람은요, 그다음부터는 광고는 돈을 태우는 거죠. 네. 광고를 할 만한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런 내부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막 돈을 써갖고 광고를 하면요, 아,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돈을 써갖고 우리
방문을 했는데, 이거 뭐 별로네? 그러면 그냥 아예 돈을 안 쓰는 것만도 못한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광고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어 가시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요거까지 하시고 요 다음번 뭐요? 우등생 소개에도 잘 이렇게 해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정보성 포스팅과 정기적인 우등생 소개, 기타 우리 학원 내부의 여러 가지 것들을 소개하는 식으로 조금 수월하게 포스트를 해 가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는 그 모든 것에 앞서는 매우 중요한 핵심 포스팅이기 때문에 기본 사항들 한번 점검해 보고 가겠습니다. 어, 아이를 보낼 학원을 찾고 있는 엄마의 입장으로 철저히 접근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내 학원 소개하는 주인 입장, 주관적으로 쓰지 마시고요. 손님의 입장, 손님의 관점, 손님의 시선인 객관적인 시선으로 항상 포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앞에 두 개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학원에 엄마가 아이가 이렇게 아이를 보냈는데 아이가 학원에 들어오면서 다 끝내고 집에 갈 때까지 공부하는 거를 마치 옆에서 본 것처럼 이 글을 읽고 난 다음에 머릿속에 그림으로 싹 그려지도록 써주는 게 이 글의 포인트입니다. 제가 앞에 쭉 과제하신 거 봤는데 잘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오늘 칭찬할 게 참 많을 겁니다. 자, 항상 글 쓸 때는 쓰기 시작 전에 전체를 구상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자, 독자를 하나 딱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어떤 엄마에게 내가 쓰겠다. 청봉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 엄마에게 쓰겠다. 봄에 청봉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친구가 있는 엄마를 이렇게 고려하면서 쓰겠다. 그 엄마에게 내가 마치 말하듯이 쓰겠다. 그리고 그 엄마만을 생각하면서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마치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글을 쓸 때 글의 청자는 누가 돼야 되죠? 그 엄마. 예. 그냥 일반 엄마 말고 지금 제가 말한 그 엄마. 예. 머릿속에 딱 그림을 떠올리세요. 지금 우리 학원에 다니는 엄마 얼굴을 생각해도 좋고 그 엄마에게 나는 지금부터 말하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관점에 200자 이내 간결한 도입, 그 엄마가 가지는 고민, 궁금증, 그러한 것들로 소개해 주시고요. 내가 우리 학원의 학습 방법을 한 세 가지 소제목으로 전달하겠다 마음 먹고 소개해 주시고 마지막에 상담으로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 이미지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놨고 요거 잘 따라가신 것 같았어요. 예. 그리고 이런 거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요거 인용구. 엄마가 관심을 가질 만한 질문, 고민거리 그런 거를 똑같은 사이즈의 글자로 쓰지 마시고 인용구 중에 저 따옴표, 양 따옴표 저걸 선택하시면 저렇게 자동으로 글자가 커져요. 그리고 서체도 약간 달라지잖아요. 네, 저렇게 쓰시고 그 아래에다가 땡땡 초등학교 몇 학년 엄마의 질문 이렇게 써주시면 훨씬 더 강조가 되고 그 엄마도 이렇게 관점을 자기가 여기 이 블로그에 들어와서 자기 얘기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볼 수 있게 돼서 참 좋습니다. 예. 이런 질문들 잘 쓰셨죠? 이렇게. 그다음에 소제목 요 소제목을 사용하는 방법을 아직도 몰라서 질문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인용구 기능 중에 버티칼 라인이에요. 버티칼 라인으로 오늘 내가 요 소제목으로 이렇게 세 개 이야기할 거야. 딱 보여주고 하나의 소제목부터 하나씩 풀어가시면 됩니다. 네. 내용은 뭐 충분히 보셨으니까 그냥 쭉쭉 넘어갈게요. 이렇게 쭉쭉쭉 보시고, 네. 마지막에 상담으로 마무리하는 것까지.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다시 과제 낸 거 한번 보겠습니다. 과제가 현재 25개가 올라와 있는데 오늘 이거 다 못할 거예요. 제가 영상으로 다시 추가 올릴 건데, 아, 내 거만 보시면은 제가 그랬죠. 뷔페에 와서 국수만 먹고 가는 거라고요. 네. 여기 육회도 있고, 네. 피자도 있고, 홍어회도 있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위주로 이야기하네요.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다른 어떤 좋은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쭉쭉쭉 올릴 건데, 썸네일하고 제목을 유의하세요. 네. 그리고 내 썸네일이 다른 사람 썸네일하고 좀 달라.
저 썸네일이 좋아 보여. 그러면 바꿔주세요. 예.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있죠? 썸네일, 즉 대표 사진으로 뭐가 나와야 되죠? 사람 얼굴 나온 거. 우리는 사람 얼굴이 나오면은 본능적으로 한 번 더 쳐다보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 얼굴이 나오게 해주세요. 아이 혹은 선생님 혹은 둘 다. 네, 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예. 세 번째, 네 번째, 자, 땡땡초로 시작하는 제목들 다 좋죠? 네, 사람들 위주로 잘 하셨고요. 좋고요. 네. 여기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쵸? 12번도. 저 13번 같은 경우는 사진이 다른 사진하고 좀 다르죠. 그죠? 요거는 그 갤럭시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사진을 약간 만화 스타일로다가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얼굴이 너무 이렇게 대놓고 나오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런 기능도 이용해 보시면 좋아요. 그거 모르시는 분들은 질문하시면 남겨드릴게요. 좋습니다. 다. 네. 잘하셨고요. 예. 우리 칠성초 우리 원장님, 요거 말고요. 예, 사람으로. 네. 네. 잘하셨어요. 네. 우리 그 해비던장님도 사람으로, 사람으로 한번 바꿔갖고 안에 분명히 대표 사진이 있을 거라고요. 볼까요? 이제 하나씩. 해비초 4학년의 실제 윤선생 해비학원 영어 프리젠테이션 수업 시간입니다. 좋습니다. 해비초. 아, 해비초 영어학원. 네, 해비초 영어학원. 근데 해비초 영어학원 1등하고 있으니까 굳이 그거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쓰신 거면 괜찮고요. 자, 해비초 학생 중에는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원장님, 해비초 학생들은요, 이 블로그를 읽지 않습니다. 어, 고등학생 정도는 돼야 스스로 학원을 선택할 중학교 뭐 이렇게 고학년이나 초등학생은 결국은 엄마가 선택해 주는 거라서 이 블로그의 톤앤 매너와 청중을 이렇게 세팅할 때는 엄마에게 말하듯이 쓰시는 게 더 효과적일 거예요. 네. 해비초 학부모님들 중에는 자녀 교육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혹은 해비초 학고 우리 학원에 보내는 해비초 엄마들이 처음에 이런 고민들을 말하더라고요. 라고 하고 얘를 어떻게 해요? 강조해서. 요 고민들은 코테이션 딱 그 인용구 기능 써가지고 크게 보이게 한 세 개 정도 되니까 그냥 코테이션 세 개 딱 박아 넣어도 괜찮아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런 고민은 프레젠테이션 위주의 교재를 소개하고 그 공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차근차근 설명하려고 합니다. 엄마들도 우리 아이가 영어로 PT까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당연히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엄마들에게 그거를 이야기한다 생각하시면 좋고요.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네. 교재 보여주시고요. 다른 사람이 쓴 글 읽어보기, 내 생각 정리하기, 마지막으로 내 생각을 쓰고 또 발표 준비를 하기. 자, 요거 되게 이렇게 시퀀스가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시퀀스 있는 것들은요, 소제목을 소개한 것처럼 앞쪽에다가, 야, 이런 거 할 때 정말 좋은 방법은 1, 2, 3, 4, 이 네 개의 방식, 순서로 하는 거야. 라고 간단하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설명하면 더 좋습니다. 한눈에, 그런 거 있잖아요. 뉴스 시작할 때, 오늘의 주요 뉴스는 이거예요. 라고 하고 하나 소개하고, 맨 마지막에, 오늘의 주요 뉴스는 이거였어요. 그게 왜 그래요? 네. 다 보고 난 다음에 뭐 했지? 아무 생각이 안 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뇌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요렇게 정리해주면, 뭔가 되게 좋은 걸 내가 영양가 있는 거를, 가치 있는 정보를 받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기억이 나니까. 네. 그래서 기억이 나게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앞쪽에서 소개해주고 풀어가고, 그런 방식으로 소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 동영상도 잘 넣으셨고요. 좋습니다. 자, 그런데 동영상 중에 하나 정도는요, 사진을 그 안에 있는 걸 캡처라도 해서 대표 사진으로 앞에다가 좀 뽑아내 주시면 좋아요. 지금 대표 사진으로 제가 추천해 드릴 만한 사진을 하나 찍으려고 그랬는데 여기 없어갖고 사진 하나가 좀 있으면 좋겠고요. 동영상은, 충분한 설명을 하신 건 좋았습니다. 네. 동영상을 보는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네. 그러니까 동영상을 여기다가 넣을 거면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해비 원장님은 여기
위에 제목도 그렇고 아래 내용도 그렇고 그 앞뒤에서 동영상에 무엇이 있을지 그 기대를 하게 하는 좋은 그 방법을 쓰셨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그냥 동영상만 뚝 넣는 거는 별로예요. 동영상은 항상 이렇게 충분한 설명과 함께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도 두 개 잘 나오셨고요. 청봉초 영어학원 보겠습니다. 네, 키워드 잘 사용하셨죠? 아마도 상위 노출되고 있을 겁니다. 청봉초 학부모님들에게서 시작했고요. 질문 하나로 깔끔하게 잘 시작하셨습니다. 소제목 3개 넣으신 것도 좋았고요. 하나 소제목을 풀어가셨겠죠. 등원길이 안전한지, 학습 준비 스스로 할 수 있을지, 첫날은 학원 규칙. 자, 이런 규칙 같은 거 소개해 주는 거 참 좋아요. 네, 엄마들은 아이들이 집에서처럼 막 버릇없게 행동하고 이러는 거 원하지 않아요. 학원에 가면 약간 규율도 배우고, 공부하는 습관과 방법도 배우고, 선생님을 좀 존중하고 이렇게 좋은 아이로 성장하기를 원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순서대로 해줬고요.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하셨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학습 순서 간단하게 잘 설명하셨고요. 사진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1대1 코칭 수업. 코칭 수업에 힘을 많이 주셨어요. 제가 보니까. 엄마들이 매력을 갖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모든 수행 과정 선생님과 한 번 더 코칭하고 수업하는 내용 보여줬고 플래너에 사인 받고 하는 것까지. 네. 좋습니다. 아주 좋은 폼으로 잘 해주셨어요. 상담 신청서도 잘 만드셨네요. 좋고요. 요 위에 있는 이런 URL들 있잖아요. 얘는 그냥 깔끔하게 안 보이게 지워주셔도 이 상담 신청서 링크는 살아있으니까 지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잘 들어가고 있네요. 좋습니다. 잘 만드셨습니다. 네. 블로그가 아주 잘 발전하고 있습니다. 가재울초 영어학원 보겠습니다. 가재울초 영어학원 윤선생 학습은 이러합니다. 쿠키쌤. 자, 이렇게 엄마 고민으로 시작하셨고요. 네, 그렇죠. 항상 이렇게 엄마의 고민으로 시작하면 좋습니다. 그 고민은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엄마들이 그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한 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잘하셨고요. 어떻게 공부하는가? 3가지 방법. 등원과 학습 준비 잘 설명하셨고요. 그리고 윤 선생 스마트 학습 얘기도 네, 순서대로 쭉 잘하셨습니다. 스마트 학습 설명에 그 원장님들이 각자의 개성을 발휘해 갖고 잘하셨는데요. 스마트 학습 설명을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 하면요. 자세할수록 좋은데요. 그 윤 선생 고객센터로 질문들이 옵니다. 원장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고객센터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그 중에 수십 년간 누적된 그 질문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많이 오는 질문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윤 선생은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많아요. 예, 공부를도 빼요. 공부를도 빠지고 그냥 윤 선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윤 선생을 되게 많이 알고 있고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회원이 돼서 직접 공부를 해본 게 아니잖아요. 물론 어려서 그렇게 공부한 엄마들은 좀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직접 공부를 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궁금해요. 가장 중요한 스마트 학습법에 대해서 친절하고 엄마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에요. 네. 어, 모든 종류의 그 테크니션들은요, 프로페셔널들은요, 자기가 가진 도구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근력이 좋은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아니죠. 도구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입니다. 근력 순으로 따지면 고릴라가 우리보다 더 우수하죠. 네. 근데 우린 도구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도구가 뭐죠? 예, 윤 선생이 도구잖아요. 네. 그 윤 선생 원장님은 윤 선생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윤 선생 교재를 아이에게 맞는 거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스마트 학습법을 아이에 맞게 잘 코칭할 수 있는 역량이 가장 기대되는 역량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잘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방법이기도 해서 스마트 학습법 설명에 이렇게 공을 들이시는 거 중요합니다. 잘하셨어요.
이 가치가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효과가 참 좋아요. 제가 해보니까 이래서 좋아요. 그런 이야기를 자꾸 자꾸 표현하셔야 돼요. 이번 포스팅은 판을 깔아놓고 대놓고 말하는 건데 이후에 하실 포스팅들에서도 아이를 우등생을 소개하건 뭘 어떤 걸 하든 간에 슬쩍슬쩍 그런 말을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된 거는요, 윤 선생이 이렇게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공부를 잘 코칭하기 때문에 아이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거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야, 아, 그렇구나. 저 원장님, 유능한 윤 선생 원장님이고 저 원장님에게 계속해서 공부를 시키면 아이가 저렇게 발전하겠구나. 라는 확신이 자꾸 생겨나는 거죠. 네. 그래서 자꾸 자꾸 그런 걸 끼워 넣어야 됩니다. 다음 포스팅을 하실 때도요. 잘하셨고요. 네, 스마트 학습법 화면도 중간중간 잘 넣고 설명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리딩 교재를 한 줄 한 줄 읽으며 이해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초6인데 중3 선행하고 있는 모습 잘 넣으셨네요. 네. 그다음에 원장쌤과 1대1로 공부하는 모습도 참 보기 좋습니다. 네. 자, 요 부분들, 네. 아, 내가 원장이 아이가 공부한 다음에 혼자 놔둔 게 아니라 엄마들이 가진 고민 중에 또 하나가 그거잖아요. 탭을 가지고 학습하면 그냥 가서 혼자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요. 혼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혼자만 하는 게 안 좋은 거지. 혼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습관 형성이고 중요한 일이고 시간인데 혼자 한 다음에 제대로 되었는가를 봐주는 시간이 필요하죠. 네. 사실 그 시간이 굳이 길 필요가 없어요. 지나치게 과도하게 그 시간이 길면 오히려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해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전문가가 봐주는 시간이 이 부분이죠. 네, 그거 아주 설명 잘해 주셨습니다. 네. 이런 걸 자꾸 이렇게 내가 나의 글로 생각하면서 쓰잖아요. 그러면은 상담할 때도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아, 저 윤 선생님 탭으로 학습하는데 저는 탭으로만 학습하는 거는 조금 그렇게 효과적일지 약간 의문이 있어요라고 하는 엄마한테 이렇게 내 생각을 정리해서 써본 사람은 얼마나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사실이 그러하고요. 좋습니다. 설명 좋고요. 잘 쓰셨습니다. 아주 좋은 글입니다. 우리 가재울초 여기 그 원장님은요, 굉장히 잘하셨고 마지막에 이런 엄마와 주고받은 카톡 넣으신 것도 아주 센스 있는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글이 조금 길죠? 네. 근데 길임에도 불구하고 읽는데 큰 무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핵심 포스팅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길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잘하셨고요. 함께 보면 좋은 글을 넣으실 때는 함께 보면 좋은 글, 이걸 꼭 봐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요 글자, 요 부분을 조금 커다랗게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 URL들은 삭제해서 깔끔하게 해 주시고요. 가능하다면 그 문장으로 써서 문장에다가 링크 거는 방법 제가 알려드린 거, 그 방법을 사용해서 네, 2개 걸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훌륭합니다, 원장님. 정각초 보겠습니다. 네, 정각초 3학년 윤 선생 친구의 일상 소개합니다. 자, 쭉쭉 가고요. 요 부분, 네, 요 부분에서 서론 잘 사용하셨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 관점에서의 고민 같은 거로 시작하면 더 효과적일 거예요. 그리고 소제목 3개 소개하고 하나씩 풀어가는 거 좋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의 약속 잘 만드셨네요. 그리고 공부하기 전에 집중할 준비 시키는 거, 스마트 학습 화면으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소개 잘하셨습니다. 스마트 학습에 대해 소개할 때 이렇게 그 각 학습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면은요, 아, 저분이 정말 이 학습법에 대해서 정통한 분이구나. 네, 그런 인상을 줄 수 있어서 참 좋죠. 좋아요. 하나씩 하나씩 소개 잘하셨고요. 1대1로 코칭하는 장면에 대해서도 사진과 함께, 그리고 이게 대표 사진으로 지정도 돼 있어서 효과적이었습니다. 교재 모습 보여주셨고요. 네. 길지 않고 간결하게 핵심이 잘 들어간 좋은 포스팅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동부초 보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저 영어 시험 100점이요. 네, 이번에는 약간 우리의 우등생을 슬쩍 모델로 써서 네. 사실
우리가 광고하려고 하면은 모델을 누구로 쓰려고 하면은 모델한테 돈도 주고 막 그러는데 블로그는 이런 게 좋은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아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네. 자, 동생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군요. 결국은 100점 맞은 동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동생 잘할 수 있을까요? 엄마 걱정은 여기에 나오는 거였군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걱정하는 사람에게 우리 학원 이렇게 공부하니까 염려하지 말고 보내세요라고 세 개의 소제목 잘 걸어주셨습니다. 쭉쭉쭉 갔고요. 네. 스마트 학습은 이렇게 한다고 설명하셨고요. 1대1 코칭 잘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잘 정성껏 지도하고 코칭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손편지 써준 거, 와, 이런 거 정말 굉장히 좋은 거죠. 아우, 그 엄마들이 학원 보내는 엄마들의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가 애들이 가기 싫어, 엄마. 네. 가기 싫다고 하면 참 난감해요. 네. 내가 뭘 실패하고 있는 것 같고, 학원을 가는 걸 아이들이 좋아한다라는 거를 블로그에 자꾸 표현해 주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좀 안심이 되거든요. 저 학원은 다니는 아이들이 학원 다니는 거를 즐거워하는구나. 가기 싫어. 막 스트레스 받아. 이런 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저렇게 편지 써준 거 이렇게 보여주면은요, 네, 효과가 큽니다. 잘하셨어요. 네, 원장님도 호스트를 오랫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이런 거 저런 거 고칠 거 없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에, 송도 그린 에비뉴 7단지군요. 자, 우리 열정현 쌤 최근에 그쪽에서 그 교습소로다가 확장하셨죠? 명선초 가장 가까이 위치한 송도 그린 에비뉴 7단지 윤선생 영어학원이에요. 네. 자, 상담 내용 잘하셨어요. 네. 다음과 같은 뭐죠? 아기 같은데 잘 다닐 수 있을까? 뭘 공부하는지 궁금해요. 네. 실제 엄마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고 질문하는 내용이잖아요. 잘하셨죠?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씩 풀어가셨고요. 네. 사진하고 같이 좋아요. 네. 그다음에 스마트 학습법. 자, 보니까 어때요? 어, 요거 좋죠. 소요 시간 5분 걸린다는 거, 등원하고 학습 준비하는데, 그리고 스마트 학습하는데 소요 시간 요 정도 걸린다는 거. 요것도 되게 친절하잖아요. 네. 한번 이런 거는 우리도 배워볼 수 있겠죠? 네, 실제 걸리는 시간으로다가 사용하시면 돼요. 학원마다 요게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요. 엄마 입장에선 그것도 궁금한 정보일 수 있어요. 네. 학원에 가면 대략 저거 하는데 각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으니까 좋을 수 있죠. 음. 자, 그리고 듣기 말하기 어떤 학습하는 거, 읽기 학습하는 거 방법도 설명하셨고요. 쓰기 학습. 그리고 마무리, 소요시간 10분 해가지고 1대1로 코칭하는 거. 네. 코칭은 어떻게 한다라는 이야기. 자, 코칭하는 거에 대해서요. 지난번에 그 블로그 교육할 때 어떤 원장님이 한번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아, 1시간 동안 아이가 학원에 가는데 엄마가 그런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우, 정말 1대1로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하시는데 원장님이 우리 아이를 1대1로 가르쳐 주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그랬더니 그 시간은 사실 그렇게 길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답하기가 내가 궁했어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공부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1시간 아이가 머물러 있는 동안 그 시간의 상당 그 부분을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붙들고 같이 있어줘야 된다면 그 아이는 굉장히 발전이 느린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혼자 해서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 봐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 하는 데는 시간이 그리 많이 걸리지 않잖아요. 내가 봐주는 시간은 그 시간이다라는 걸 갖다 설명하면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도 엄마가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혼자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전문가가 확인해주고 그것도 매일 확인해주고 네. 그러면 사실 확인하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 아이가 잘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그 설명을 풀어가시면 어, 약간 이렇게 방어적으로 수세적으로 그렇게 상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봐주는 시간은 솔직히 10분이나 걸릴 필요도 없어요. 어떨 때는요. 정말 1, 2분에 끝날 수도 있어요.
얘는 너무 잘하니까. 어, 역으로 여기에 대입해 보면요. 제가 블로그를 설명할 때도 정말 처음 하시는 분에게는 정말 처음부터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사실 한마디도 할 게 없는 분도 있어요. 그냥 잘하셨네요밖에 할 말이 없는 분도. 너무 잘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교사나 코치가 개입할 공간이 별로 없어요. 네,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상담하시면 됩니다. 아, 요거 아주 사진 좋습니다. 요게 대표 사진으로 지정된 것 같은데요. 잘하셨습니다. 네, 뒤에 마무리 짓는 부분도 깔끔하게 잘 정돈되었네요. 구지초 보겠습니다. 구지초 윤 선생 학습 방법. 구지초 1등하고 있으면 괜찮은데요. 블로그 하신 지가 오래되지는 않으셨으니까 구지초 영어학원, 네, 윤 선생의 학습 방법, 영어학원 넣어서 하셔도 전 좋을 것 같아요. 3년간 다녔는데도 아이가 잘 읽지 못하는 것 같아요. 5학년 어머니가 이렇게 고민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상담하고 그 해결책은 세 개 소제목으로 설명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쭉쭉쭉 갔습니다. 좋습니다. 처음에 등원해서 준비하는 과정, 그 다음에 스마트 학습을 하기 위해 칸막이 책상에 자리합니다. 잠깐만요. 스마트 학습을 하기 위해 칸막이 책상에 자리하고 쭉쭉쭉 가는데 그렇죠.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할지 아시겠죠? 세 가지 이야기하겠다고 여기서 말했잖아요. 자, 그럼 지금 첫 번째가 등원과 학습 준비라는 거 여기에다가 하나 넣어주시고요. 요 정도 끝난 다음에 스마트 학습으로 뭐가 바뀌고 있죠. 아, 이거 앞에서 세 개 이야기했으니까 엄마가 그 정도는 알아서 보겠지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렇게 여기에 수능 국어 문제 풀듯이 딱 모든 걸 차단하고 그냥 초집중을 하는 상태로 이 글을 읽지를 않아요, 엄마가요. 그냥 잠깐 짬내 갖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에 그 나의 집중력, 어텐션, 주의, 어텐션이죠. 주의의 한 절반밖에 여기 안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딱딱딱 알 수 있게 소제목을 지금 두 번째 소제목 시작하는 거야 라고 요 부분에 표시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소제목이라고 또 표시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나중에 읽고 난 다음에, 아, 그래, 내가 이 글에서 읽은 게 원, 투, 쓰리 그거였지. 그리고 각각 이런 내용이었네. 요 정도가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돼요. 네, 남아 있게 하기 위한 장치들입니다. 그 소제목들이요. 네, 설명 잘 하셨고요. 사진과 함께 좋습니다. 네. 그리고 1대1 코칭도 그 부분에 소제목 하나 들어가야 되고요. 좋네요. 네. 자, 그리고 보니까 원장님 그 서체를 계속해서 이렇게 요 서체로다가 일관성 있게 가려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글자를 크게 하신 것도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요게 보통 다른 원장님들에 비해서 글자가 조금 큰 편이에요. 네. 저는 보통 한 16포인트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19포인트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요 정도도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네, 요거는 약간 그 선호도의 차이일 뿐이니까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크면 조금 과하고요. 16보다 또 작으면 그것도 또 과하게 작은 거예요. 그런 건 좀 고려하시고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소개까지 아주 좋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선주초 보겠습니다. 선주초 영어학원. 네. 키워드 잘 사용하셨고요. 지금 여기 그 윤 선생 우리 집 앞 영어교실 본고 기편한 교습소라고 써 있는 부분 보이세요? 다들? 네. 그 이렇게 네이버 장소 표시 딱 그 아이콘하고 같이 그림 바로 아래 나온 부분. 저게 PC에서 쓸 때는 안 보여요. 안 나와요. 모바일에서만 저거를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PC에서 작업하신 분들은 저게 없을 거예요. 그러면 모바일에서 내 글을 열어가지고 수정 눌러가지고 요거를 추가해갖고 넣어 놓으실 수 있어요. 네.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다 하는 거죠. 네,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네, 가독성 높게 잘 편집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질문. 그리고 여기에 네 개의 소제목으로 하나하나 풀어가셨고요. 각 소제목마다 지금 첫 번째 소제목 시작이야 라고 이렇게 사인을 보내셨죠? 이런 것도 좋습니다. 네, 좋아요. 스마트 학습 방법 설명했고요. 어떻게 공부하나요? 이렇게 합니다. 순서 말씀하셨고요. 다음에 1대1 맞춤형 학습.
1대1 수업 코칭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라고 하시고, 제니쌤은 어떻게 확인한다. 매일매일 요거를 확인한다. 체크 포인트는 무엇이다. 설명 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매일매일 단어 테스트. 자, 이거는 원래, 어, 다른 원장님들 거에서는 못 봤었죠. 네. 이렇게 우리 학원에서 뭔가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런 걸 하나 더 해주고 있다라면은 이렇게 자랑해 주셔도 좋아요. 네. 좋고요. 선착순 장학금 이벤트를 하고 있군요. 좋습니다. 그것도. 자, 마지막에 그런 거 하나 추가해도 괜찮아요. 그런 게 있다면. 뭐, 엄마나 아이가 아까 아이 손편지 같은 거 있었고 엄마가 아우 원장님 그렇게 이렇게 학원에서 공부한 것 때문에 아이가 되게 학원 가는 걸 좋아해요. 혹은 아이가 영어 실력이 참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주고받은 카톡을 하나 싹 여기다가 넣어주시는 거예요. 꼭 이 학습법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이 안 돼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엄마들이 이렇게 좋아하십니다. 그런 내용을 써주면 어때요? 학습법에 대해 쭉 보고 난 다음에 처음 보는 엄마들이 저렇게 잘 가르치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다니는 엄마들도 만족스러워 하고 있구나. 네. 우리 그 맛집에 맛있다고 해서 이렇게 먹으러 갈까 하고 보다가 마지막에 꼭 리뷰 한번 보잖아요. 딴 사람들도 맛있다고 했나. 네. 그거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블로그에는 그런 거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원장님이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셨습니다. 다음에 호계초 보겠습니다. 자, 호계초 영어학원 예비초 1 윤선생 원생들 어떻게 공부하고 있을까요? 예비초 1에다가 초점을 맞추셨네요. 그렇죠. 호계초등학교 예비초 1, 즉 내년에 들어가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많이 모집하면 좋잖아요. 오랫동안 데리고 갈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코테이션 넣어가지고 인용구 기능으로 글자도 크게 나오니까 그렇게 하면 이 두 개 강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냥 따옴표 넣지 마시고요. 네이버 에디터 기능, 에디터에 있는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가지 소제목으로 설명하겠다라고 하시고 실제 이렇게 하셨죠. 예비초로 했기 때문에 타겟 오디언스를 예비초 엄마로 했기 때문에 등원하는데 4분밖에 안 걸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죠. 그죠? 네. 정말 가깝고 안전하죠. 네. 그죠? 아, 문어 놀이터가 보이는데 이렇게 가면 어떻게 나온다라고 설명하시는데요. 굉장히 좋은 장점이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장점을 강조할 때 여기에 힘을 확 주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건 팩트예요. 그렇죠? 4분밖에 안 걸리는 거 팩트잖아요. 그래서 가깝고 안전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그 팩트에 힘을 보태주는 거는 그 팩트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혹은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원장님이 엄마라면 혹은 엄마가 아니라도 아이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보면 내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니까 혹은 이렇게 예비초 이런 애기애기한 아이들을 갖다가 지도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정말 여기에서 여기가 가까운 게 중요하더라. 아이가 집에서 멀리 이렇게 떠나게 되면은 되게 긴장도 많이 하게 되고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집에 더 가깝고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집이 보인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안심하더라. 학교가 가깝다는 것만으로도 안심하더라. 어,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살짝 한두 문장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이거에 한해서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팩트를 설명할 때 그 팩트에다가 힘을 확 얻는 거는요. 원장님의 마음과 의도를 보태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거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가깝고 안전한 게 정말 좋은 거죠. 네. 그리고 그 가깝고 안전한 거에 아이가 얼마나 그렇게 좋은 영향을 받는지 원장님의 생각을 블로그는 이렇게 퍼스널한 매체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를 알려주는 되게 유리한 그 미디어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그 학부모들하고 굉장히 친밀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쭉쭉 가서 스마트 학습 소개 잘하셨고요. 공부하는 모습. 차은우가 여기 왜 나왔죠? 녹음 많이 했는데 이야기하느라고 그랬군요. 좋아요. 어,
근데 차은우 영상까지 여기에 나오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영상은 요거는 따로 이렇게 한번 사용하면 좋고요. 왜냐하면 핵심 포스팅에서 지금 쓸 말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 차은우 이야기는 잠깐 녹음 얘기 정도에만 나오고 왜 그러냐면요. 이거 누르고 빠져나갈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음. 사실은 이 차은우를 쓰는 이유는요. 차은우를 본 다음에 내가 정말 보여주고 싶은 글로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쯤 왔다가 이게 주의가 약간 산만해져 가지고 차은우 눌러갖고 차은우 보다가 봐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일리 와야 되죠.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차은우 연관 유튜브 막 이렇게 보다가 내가 원래 뭘 보다가 차은우를 봤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경험 없나요? 유튜브 들어가면은 원래 하던 거 까먹고 또 다른 거 보고 다른 거 보고 하다가 원래 하던 건 아예 기억도 안 나. 차은우가 그렇게 되는 상당히 위험한 영상입니다. 예, 엄마들에게. 그래서 차은우 영상은 차은우만 보여줘. 그 다음에 우리 거로 끌어들이는 용으로 써야지. 우리 걸 보여주다가 차은우를 보여주면은요. 예, 차은우로 셉니다. 예, 그 위험해요. 네. 자, 그다음에 차은우처럼 잘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 좋고요. 1대1 코칭하는 거. 요 사진 되게 좋아요. 대표 사진으로 쓰셨죠? 아주 좋습니다. 글 잘 쓰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택폴 영어학원 이미지 보겠습니다. 자, 블로그나 인스타를 통해 빠른 성장을 보시면서 가장 궁금하셨던 부분이 수업 방식일 텐데요. 어떻게 공부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블로그나 인스타를 통해서 원장님 거를 평소에 많이 봤던 분들이 이거를 볼 수도 있겠죠. 물론. 근데 이 글을 보는 사람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서론 시작할 때는요. 엄마 질문, 엄마 고민으로 아까 많은 사례 봤잖아요. 네, 그렇게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블로그나 인스타를 통해서 이런 거를 더 많이 볼 수 있다고 마지막에 이야기하시면 되니까요. 네. 왜냐,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는요, 원장님을 이 글을 통해 처음 만나는 사람이 일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이거는 기존에 많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만 전달하려는 용도는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네 개의 소제목으로 잘 시작하셨고요.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설명 좋았습니다. 네. 등원하는 준비하는 거, 스마트 학습. 페드로 수업하죠? 네. 정면 돌파하셨네요, 원장님. 이거 다들 고민 좀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 단톡방에도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질문이에요. 윤 선생 패드로만 공부하는 거라서 나는 그 방법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라고 말하는 엄마가 있는데 이 엄마한테 어떻게 상담하죠? 네. 네. 자, 이렇게 잘 설명하셨고요. 이 설명하실 때 제가 아까 이야기한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고 자신의 말로 적절히 녹여 넣어 보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어, 헬스장에 가서 하나하나 운동을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 사람은요, 정말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네. 선생님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봐주고, 문제가 있을 때 고쳐주고, 스스로의 힘으로 해나가도록 격려해주고, 코칭해주는 사람이죠.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네.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힘을 길러주는 좋은 학원입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재 학습하고 1대1 코칭하는 것까지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영상 2개 넣으셨네요. 좋고요. 함께 보면 좋은 글까지. 그다음에 상촌초네요. 윤 선생의 등원에서 하원까지. 라라쌤인데요. 제가 무슨 얘기할 것 같습니까? 음. 윤 선생의 등원에서 하원까지가 아니고 초등학교 이름이 나와야 돼요, 여기에. 원장님 상촌초, 가온초 둘 다 그 저거라면은 여긴 지금 상촌초를 대상으로 한 거니까 제목에 상촌초가 나와야 됩니다. 네. 그거 고쳐주시고요. 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하고 1, 2, 3, 4 나가셨는데요. 상촌초 친구들이 윤 선생이 오면 라라쌤과 어떻게 학습하는지 궁금하시죠? 네, 엄마에게 하는 질문이죠?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질문 소제목 하셨고요. 그
각각의 사진 아래에다가 상촌초 이야기도 잘 넣으셨습니다. 스마트 학습 어떻게 하는지 설명했고요. 순서대로 갔고요. 자기주도 학습의 시작이고 완성입니다. 스스로 집중해서 학습하고 채점까지 하고 읽은 문장을 녹음해서 들어보기도 하고 녹음도 하고 본문을 3에서 5회 읽으며 자신의 문장으로 만들어갑니다. 자, 스마트 학습에 대해서 원장님의 언어로 잘 설명하셨어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설명하셨고, 왜 가치 있는지까지 이야기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한 걸 제대로 가고 있는지 1대1로 코칭하는 순서, 사진 자료와 함께 잘 설명하셨네요. 하원하는 과정까지.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제목은 학교 이름 넣어서 표현해 주시고요. 배산 초망미중 보겠습니다. 상담 오시는 분들의 공통된 질문 중에서 저희 원의 수업 절차와 평가 방식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네, 주제를 잘 설명하셨죠? 좋고요. 원장님 여기 보니까 우리 여기 첫 번째 줄, 윤 선생, 우리 집, 앞, 영어 교실. 왜 띄어쓰기가 원장님이 이걸 의도하지 않으셨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죠? 네. 맞춤법 검사한 다음에 하나하나 제한한 그 수정 사항을 보지 않고 일괄 수정을 누르면은 우리 집 앞 영어 교실이 이렇게 바뀌어요. 네. 우리 집 앞 영어 교실은 사실 붙였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네. 어색하게 띄어지는 거를 방지하시려면은 맞춤법 검사할 때 일괄 수정이 아니라 하나하나 보면서 어떤 거는 고치고 어떤 건 그냥 두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른 분들도 요 우리 집 앞 영어 교실 이렇게 띄어쓰기 되는 거가 안 되게 하려면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참고하시면 돼요. 개별 맞춤 지도하고 있고요. 수업 절차와 평가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맞춤 학습하면서 학과 습에 대해서 잘 설명하셨습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각자 공부하는 교재들이 다르죠. 그리고 공부하는 순서는 이렇게 되고요. 수업 시간이 75분으로 꽤 기네요. 네, 그래요. 자, 숙제 이야기를 여기에 조금 그래도 비중을 두고 해주셨어요. 요건 좋은 방법입니다. 숙제에 대해서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블로그에서. 여기에서 짚으셔도 되고요. 나중에 FAQ 같은 거로 짚어도 되는데, 숙제를 내줘도 되고 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내주는 경우에는 왜 내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주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또 안 내주는 경우에는 내가 안 내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안 내주지만 학습은 충분히 되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들이 돼야 돼요. 학부모마다 숙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 자신만의 니즈가 달라요. 어떤 학부모는 숙제를 많이 내줘갖고 아이가 집에서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는 걸 원해요. 어떤 학부모는 집에 와서 숙제하다가 엄마한테 엄마 이거 뭐야라고 물어보면은 짜증이 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니즈에 맞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원은 무조건 모두가 숙제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거보다는 숙제를 내주기도 하고 내주지 않기도 합니다. 아이와 학부모님의 상황에 맞게 해드립니다. 가장 안전하죠. 그리고 숙제를 내준다면 어떻게 내주고 어떻게 관리한다. 내주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대신 어떻게 한다. 이런 설명이 있으면 모두가 만족합니다. 숙제에 대해서. 학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엄마들의 그 궁금증 가운데 하나가 이 숙제거든요. 이번에 여기에서 잘 터치하셨고요. 여기에 터치 않으신 분들은요, 나중에 우리 학원의 학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 해가지고 숙제 하나는 다루어 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잘하셨고요. 평가 어떤 식으로 하나요? 네, 데일리, 복습, 월별, 특별 테스트까지. 평가에 대해서도 관심 많이 갖는 분들이 있는데 좋은 방법입니다. 네, 원장님 아주 좋은 주제를 잘 다루셨어요. 요 열정 그레이스 쌤 거를 한번 보시고요. 우리 학원도 평소 엄마들과 대화하시다 보면 그런 감이 있잖아요. 평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엄마들이 있었다. 숙제에 대해서 그렇다. 그러면 이런 거를 살짝 다루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성수초 영어학원 보겠습니다. 잘 쓰셨고요. 키워드
가운데 그 정렬로 쓰셨네요. 네. 등원부터 학습 준비까지 세 가지 소제목 스마트 학습법 1대1 티칭. 등원부터 학습 준비하셨고요. 스마트 학습은 어떻게 한다? 티칭은 어떻게 한다? 네. 전체 글의 길이가 글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뽑아내지 않아도 혼동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다가 요거 이렇게 굵은 글자로다가 넣어주니까 네. 이게 첫 번째 소제목, 두 번째 소제목이라는 거가 확인이 되죠. 네. 스마트 학습법에 대한 설명 하나, 둘, 요 정도. 티칭. 조금 더 분량을 늘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도 간결하게 설명하는 용도로는 충분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공부하는지가 정말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앞에 그 다른 원장님들이 쓴 몇 개의 포스트들을 보셨잖아요. 거기에서 보시고, 아, 그래. 우리 학원도 저건 저렇게 다 하고 있는 건데, 저 정도 뎁스로다가 조금 다루어 주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조금 더 늘려보셔도 괜찮아요. 블로그 포스트는 그렇습니다. 엄마가 와서 이렇게 막 밑줄 쳐가면서 공부하는 글이 아니잖아요. 그냥 쭉 읽는 글이잖아요. 쭉 읽는 정도의 속도로 읽어서 3에서 4분 정도 읽으면 좋습니다. 너무 오래 읽어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부담스러운데요. 그렇다고 한 1분 30초 만에 다 읽을 수 있는 글은 조금 짧아요. 체류 시간이 너무 짧아요. 예, 한 3, 4분 정도 읽으려면은 한 1500자 정도, 그 정도는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 정도 분량 한번 유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다음에 벌교의 엔센 보겠습니다. 네. 벌교 초영어학원 공지글로 발행하셨네요. 잘하셨습니다. 공지글로 발행할 가치가 있는 글입니다. 원장 소개 또는 학원 소개, 그리고 우리 학원의 학습법 소개, 또 우등생 소개, 한 요 정도 글은요, 상시에 좀 상위로 노출되게 공지글로 발행하거나 대표글로 지정해 두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그리고 다른 글들은 시의성 있게 올라오는 거를 공지나 대표글로 놨다가 또 지게 지나가면 빼주고, 근데 얘네들은 조금 약간 붙박이 터줏대감처럼 앞쪽에 자리 잡게 해주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사진 잘 찍으셔서 올려주셨고요. 대표 사진 지정 잘 하셨고요. 질문은 이렇게 두 개. 원장님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나 봐요, 진짜. 질문 두 개가 다 탭이에요. 탭에 대해서 챌린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이렇게 아예 한번 대놓고, 그래. 그런 거로 자꾸, 약간 의문을 이야기했지. 좀 끝장을 내줄게. 하고 이렇게 쫙 한번 설명을 해놓으면은 되게 뿌듯합니다. 앞으로 그런 거로다가 말하는 사람하고는 말로도 설명할 수 있고, 제가 그런 거로 염려하시는 어머니들이 있어서 자주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글로도 써놓았으니까 말로 설명해 준 다음에 집에 가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주면은 딱 보고 나면은 그래. 이거지.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아주 잘하셨네요. 네. 자, 스마트 학습법 소개하셨고요. 진단평가하고 교재 선정하고 아이의 성향을 고려해서 시작한다. 단어 공부하고 단어 공부할 때도 최대 5번까지 영단어를 큰 소리로 읽는 공부하고 교재 학습할 때는요. 새롭게 배울 단어를 먼저 노트에 쓰고 테스트하고 스마트 애플리 공부하고 네. 우리 공부하는 과정을 갖다가 원장님의 언어로 잘 설명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뒤에 공부하는 모습 잘 보여주셨고요. 그다음에 호스킬 베풀리로 본인 실력 평가하는 과정까지 윤 선생 스마트 학습법의 전체적인 모습을 쭉 다 잘 설명하셨네요. 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윤 선생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도구예요. 네. 이 도구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결국은 윤 선생 학원의 전문가인 겁니다. 네. 엄마 입장에서는 기대하는 바고요. 원장님의 이름을 N 선생님이라고 저장하지 않고 윤 선생 원장님이라고 저장한 엄마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현장 그 예전에 리서치 할 때 보면은 엄마들에게 그런 걸 막 질문해요. 자, 어머니,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어머니 그 원장님이나 선생님 이름을 뭐라고 폰에 저장했나요? 그럼 막 웃어요. 보여주면 보면 이름이 하나 거의 이름보다 윤 선생 선생님, 윤 선생님이 더 많아요. 네. 나는 이 선생님이나 김 선생님인데 내가 윤 선생님이에요. 거기 엄마 폰에는.
엄마가 정말 개인적으로도 친해갖고, 이렇게 친분이 있는 엄마 정도가 되면은 원장님 이름을 기억하는데, 원장님 이름이 뭐였더라를 기억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아, 뭐, 더 친해지면 좋겠지만, 지금 친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분이 고객으로서 나의 제공하는 서비스에 만족하는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 만족은요, 저 원장님에게 기대하는 거는 윤 선생의 학습 방법을 제대로 우리 아이에게 전수해서 우리 아이가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이 잡히고 영어 실력이 성과가 나오는가.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그게 잘 되면은요, 나중에 원장님도 좋고 원장님하고도 개인적으로도 친해지는데 그게 안 되면 원장님이 개인적으로 좋은 사람이어도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윤 선생에 대한 나의 전문성을 갖다가 설명하시는 거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카톡 주고받은 것까지 소개해 주시고 함께 보면 좋은 글까지 마무리하셨네요. 아주 좋습니다. 좋은 접근 방법입니다. 부평동 부안초영어학원 보겠습니다. 수업 현장. 어, 원장님 카테고리를 이거를 수업 현장이라고 하셨네요. 카테고리를 어떻게 잡으셨는지 한번 볼게요. 궁금합니다. 수업 현장이라는 카테고리. 이렇게. 학원 소개, 수업 현장, 영어 두려움 극복, 중학교. 네. 몇 가지 카테고리가 있죠. 근데 그 중에 이 글을 어디다 썼다고요? 수업 현장. 원장님, 그럼 앞으로도 수업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거네요. 네, 이런 것도 하나 배울 만합니다. 수업 현장에는 뭐라고 썼을까요? 어떻게 공부하나요? 파닉스 집중반, 학원 생활. 네, 그렇게 하셨네요. 자, 은옥쌤입니다. 소개하셨고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영어에 대해 거부감 없이 재미있게 공부하며 실력을 키워갈 수 있을까요? 네, 질문으로 시작하는 건 항상 좋은 방법입니다. 엄마가 궁금해할 만한 질문으로 이야기를 화두를 던지고 진행하는 거. 자,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지도해 왔기 때문에 이러이러이러이러한 아이들을 많이 만났는데, 네, 그 아이들이 모두 자기의 장점을 발휘해서 영어에 흥미와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세 개 소제목으로 하셨네요. 좋습니다. 원어민과의 스마트 학습, 그리고 아이가 학원을 이렇게 좋아하고 있다는 아이의 그 코멘트, 학교 성적, 그다음에 1대1로 개인 과외처럼 꼼꼼하게 밀착해서 돌보아주고 있다라고 어디 학교에 다니는 누구라고 네, 잘 설명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네. 원장님도 블로그 아주 잘하시는데요. 아이를 소개하는 거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땡땡 초등학교 3학년 아무개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거 아이가 딱 너무 특정돼가지고 이게 조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밑에. 자, 프라이버시를 위해 이름은 가명을 사용했어요. 맨 마지막에다 이렇게 가로 열고 이렇게 하나 쓰시면 되는 거죠. 실제로 가명을 사용하시고요. 근데 그 이름을 쓸 때마다 그 이름 그 뒤에다가 가로 열고 가명 이렇게 쓰면은요. 아, 글을 읽다가 그냥 뭔가 이렇게 주의가 살짝 집중이 살짝 흐트러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냥 이름으로 쭉 써주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만 딱 써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쓰시면 충분하니까요. 잘하셨어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소개도 좋습니다. 좋네요. 지금 15번까지 했죠. 근데 16 뒤에 쭉 보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16부터 23번까지 있고 추가로 과제를 하신 분들이 몇 분 더 계신 것 같으니까 요 뒤에까지는 제가 한 번에 너무 오래 하니까 이 말하는 사람보다 원래 그래요.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더 힘든 거예요. 네, 듣는 사람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한 시간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끊고 그 뒤에 그 16번부터는 여기 방배동 세라쌤부터는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치기 전에 간단하게 랩업을 좀 해보면은요. 오늘 그 학습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른 분들 글을 쭉 이렇게 좀 보셨어요. 그러면서 좀 눈이 약간, 아, 보는 눈이 좀 달라지는 거죠. 예, 자꾸 뭘 보면은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음식도요, 맛있는 음식을 자꾸 먹다 보면요, 맛없는 데는 안 가게 되고요. 예, 좋은 거 자꾸 보다 보면은 퀄리티가 낮아지는 거가 눈에 띄어서 눈에 거슬립니다. 자꾸 그렇게 해야 내 글도 좋아지는 거예요. 잘 보시고요. 항상 이런 글을 쓸 때는 이런 글뿐 아니라 앞으로 쓰는 글들에서는 서두에 엄마의 관점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세요. 우리 그 학원에 많이 오는 무슨 초등학교 엄마들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라고 하고 인용구를 딱 넣어서 그래서 그 엄마도 당신도 이게 궁금하지?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 들어올 엄마에게. 그래서 그 궁금증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세 가지로다가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설명 쭉 하시고. 그리고 팩트를 설명할 때 항상 그 팩트에다가 어떻게 해요? 나의 마음을 보태라는 거죠. 네. 그러면 그 팩트가 굉장히 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팩트는 우리 주위에 널려 있어요. 학원을 하다 보면 하루에도 엄마에게 보여줄 만한 팩트가 수십 가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팩트 하나를 갖다가 여기다 소개하는데 그때 그거에 대해 갖고 있는 나의 생각이 들어간 블로그 포스트는요, 그렇지 않은 정보가 나열된 포스트에 비해서 훨씬 높은 가치를 부여받습니다. 그 네이버가 상위 노출시켜주는 로직을 보면은요,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도 이건 나와 있는 건데, 독창적인 생각, 예. 정보들을 모은 거는요, 독창적일 수가 없어요. 윤 선생이 어떻게 공부시킨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독창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윤 선생 본사가 45년 동안 해온 거기 때문에 독창적일 수가 없어요. 그냥 팩트일 뿐이에요. 누가 써도 똑같은.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내가 윤 선생을 선택한 원장인데 내가 보기에 이게 이래서 효과적인 거지. 나는 그리고 요거를 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해. 이거야말로 독창적인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아, 모두에게 알려져 있는 정보를 전달할 때에도 자신만이 갖고 있는 독창적인 생각을 넣은 포스트를 우리는 우대합니다. 네이버 공식에 그렇게 나옵니다. 항상 그래서 정보를 전달할 때 나의 생각을 한 숟가락만 넣으면은 완전 독창적인 글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좋은 글을 보고, 다른 원장, 다른 학원의 좋은 포스트를 보고, 그 포스트를 우리 것처럼 만들 때에도 그냥 패러프레이즈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을 한 숟갈만 넣으면 누가 봐도 이거는 카피가 아닌 거예요. 네. 나의 글이 되는 거죠. 원래 해 아래에서 새로운 게 없습니다. 예. 누구나 다 남에게서 배운 거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서 배운 거로 살아갈 때 나의 독창적인 생각을 한 숟갈만 넣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점점 독창적인 것이 되고 나중에는 누구와도 같지 않은 나만의 컬러가 이 블로그에서 나오게 되고 그런 블로그를 읽는 엄마들은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게 돼요. 그 학원에 대해서. 야, 내가 우리 동네에서 학원을 보낸다면 저기밖에 없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학원 원장님이 어디 아프거나 딴 데로 이사 갈까 봐 걱정하는 거죠. 분리불안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게 멋지게 포스트를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하실 분이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네. 없으시면 오늘은 네, 여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그, 다음번 과제를 드릴 거고, 다음번 코칭도 해야 되는데요. 연말이어서, 조금, 다음 주 월요일에 이게 가능할지 제가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런데 과제는 제가 준비해 갖고 내드릴게요. 그래서 다음번 수업 일정은 단톡방으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재울의 김 원장님 질문. 음소거 해제하시고 하세요. 음소거 해제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음소거 풀어놨으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그 블로그, 그 네. 기본적인 설정을 제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네네. 어, 그 링크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블로그, 아까 함께 보면 좋은 글이라는 문장으로 링크하는 게, 방법. 예, 그거를 암만 찾아봐도 공지에서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그거를 예, 포스트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안 네네네. 네. 찾아줘서요. 예, 모두 감사합니다. 함께 보실 수 있도록 우리 단톡에 올려드릴게요. 네. 예, 궁금한 게 감사합니다. 있으면 이렇게 가재울 김현정 원장님처럼
계속 물어보셔야 됩니다. 네, 단톡에도 물어보시고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물어보시고 해주세요. 예, 수고 고맙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